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이명윤. 내 마음의 강가에 펄펄 쓸쓸한 눈이 내린다는 말이다. 유년의 강물 냄새에 흠뻑 젖고 싶다는 말이다. 곱게 뻗은 국수도 아니고 구성진 외부의 라면도 아닌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나 오늘 원추적이고 싶다는 말이다. 너덜너덜해지고 싶다는 뜻이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도시의 메뉴들. 오늘만은 입맛의 벼친화를 멈추고 강가에 서고 싶다는 말이다. 어디선가 날아와 귓가를 스치고 내 유년의 처마 끝에 다소곳이 앉는 말. 엉겹결에 튀어나온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뇌리 속에 잊혀가는 어머니의 손맛을 내 몸이 스스로 기억해낸 말이다. 나 오늘 속살까지 뜨거워지고 싶다는 뜻이다. 오늘은 그냥 수제비 어때? 입맛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 오늘 이롭다는 말이다. 진짜 배고프다는 뜻이다. 어떤 은퇴, 최혜영.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던 작년 어느 봄날, 경북 지방의 의성면 소재지 외곽에 채 200그루가 되지 않는 사과밭을 구입한 후배가 모임에서 은퇴를 말했다. 그는 건강했고 자신의 삶에 충직한 사람인데 느닷없는 대화에 모두들 화들짝 놀라워했다. 다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본인 말, 나머지 인생은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은 느린 듯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멍하니 그의 생각을 존중할 뿐이다. 작년 여름은 극심한 폭염으로 기억한다. 초보 농사꾼인 그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과밭에서 땀 흘린 결과물이 올해 가을 우리들에게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크기와 빛깔도 좋았지만 그 맛은 어느 사과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와 맛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좋았고 그는 그의 땀에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주변에서 여러 친구들의 일상을 듣고 보고 있다. 여고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친구는 새로 보험이사에 취업을 했고 유스의 공기업의 간부직을 지냈던 친구는 어느 대학에서 산업 관련 교수로 근무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렇다. 인생이란 자신의 방식으로 살 뿐 아직 한 번도 은퇴란 생각을 해본 적 없는 나는 솔직히 두렵다. 열심히 살았고 자부하지만
결코 현실은 녹록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베이비 부모로 지정된 나의 세대는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키워내느라 힘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의 삶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새로 자신들의 길을 가는 자신들의 세대에 손을 내밀 수는 없다. 단추처럼 끼어있는 슬픈 세대이기도 하다. 세상의 길 위에서 만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 오늘도 나는 그들의 삶을 배운다. 그들이 내 스승이고 선배이며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혹 펼쳐지는 어느 책 속의 교훈보다 아름답고 진실하다. 아직도 나는 은퇴 후의 내 삶을 계획하지 못했다. 뒤늦게 빠져든 글쓰기에 정진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어느 신분의 시론에 시인은 늙어서도 시는 늙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밤에도 되새겨본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저 방금 윤희숙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셨는데, 사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좀 전에 이명윤 선생님의 수제비, 그 시제만 봐도 정말 맛있게 보이죠.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이명윤 선생님은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싶어요. 매콤하게, 저는 매콤하게 끓여서 먹고 싶습니다. 달걀 막 풀어요? 맛있게 풀어 드세요. 자, 이번에는요, 수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열웅 선생님의 꽃무르 진보냉 나의 첫사랑, 수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이 성공하면 돌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석으로 남는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빗살무늬 화석처럼 지워지지 않고 진주같이 빛나고 있는 첫사랑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27살 때였다. 삼천궁녀의 슬픈 넋이 흐르는 백제고도에서 만난 인형같이 예쁘고 작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는 집은 백마 강변 시골 마을에 살았다. 평상시에는 나룻배를 타고 부여읍으로 출근을 하다가 겨울에 강물이 얼으면 그 위를 걸어야 와야 했다. 그녀와 한 동네에 사는 직장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가 강을 건너기 전에 같은 마을에 출근하는 10여 명이 앞에 놓고 일가를 한다는 건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강을 건너라. 얼음이 깨지며 삼천궁녀를 만날 수도 있다 하면 그녀가 제일 앞장을 서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면서 손짓하는 착한 여인이라며 소개를 해주었다.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는 연거푸 몰려온 태풍이 폭우를 쏟아내면서 들녘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부터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다. 꽃무릇은 슬픈 꽃이라고 한다. 이파리 하나 없는 민둥 꽃대에서 9월 초순경부터 붉은 꽃이 터지고 그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이 나온다. 꽃과 잎이 함께 달리지 않는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이름도 사연도 다양하다. 이 꽃을 보기 위해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년 고찰 영광의 불갑사를 찾아갔다. 꽃무릇이 불갑사나 고창 선운사, 한평 용천사 등 사찰 근방에 많이 피어있는 것은 어떤 여인이 스님을 애타게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죽어 그 자리에서 붉은 꽃으로 환생했다는 전설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떠나가며 흐느끼던 그녀의 눈물이 진홍색 꽃무릇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처음 그녀를 보던 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낙심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사 반대를 하셨다. 한 분뿐인 형수님은 키가 작았다. 그래서 조카들은 학교에서
맨 앞줄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며칠 뒤 그녀를 만날 땐 자주 입고 다니던 주름치마와 운동화 대신 굽 높은 하이힐에 종아리가 길게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초조해하고 있었다. 사랑은 율법도 이긴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율법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보듬어온 굵은 주름이 번진 얼굴에 반기를 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닥터 지바고의 라라처럼 나를 놓아주었다. 사랑은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서 알아주고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라며 쓴 눈물 자국 남긴 메모지를 남기고 그 뒤에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선악의 저편에 있는 사납게 날뛰는 이기적인 감정이었다는 걸 알았다. 햇살 기운 불갑사 선방에서 찬물 끓이는 향긋한 냄새를 뒤로하고 여행길을 돌렸다. 군산과 장왕을 잇는 금강하구원은 도요, 물대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이들의 화려한 군무를 보지 못하고 다리를 건너 서천의 마량리로 향했다. 몇백 년 묵은 동백나무가 바닷바람에 한 목숨을 툭툭 내던지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낙조를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항구다. 가을이면 해마다 전어축제도 열리는 곳. 나는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집을 택해 들어갔다. 굵은 석쇠 위에서 전어가 노릿노릿 구워진다. 마시다 보면 취해서 일어설 수 없다는 안진뱅이 술 한산 소국주를 한 잔 마셔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달콤한 맛과 달리 가슴이 짜르르 해지면서 뜨거워진다. 내가 그녀를 만나 강과 산을 누비면서 사랑에 빠지던 날들도 이처럼 가슴이 짜르르 하며 뜨거웠다. 해가 지고 있다. 붉은 도자기 항아리 같다. 꽃무릇이 무더기로 핀 것도 같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녹아들 듯 스며들 듯 사라진다. 나는 붉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떠나간 슬픈 꽃에게 도달하지 못할 편지를 띄운다. 먼 훗날 나는 연두빛 꽃대가 되고 너는 붉은 상처로 갈래갈래 터진 꽃술이 되어 세상을 온통 꽃무릇 밭으로 만들자는. 황사먼지 뒤집어 쓰고 목련이 핀다. 안질이 두렵지 않은지 기관지염이 두렵지 않은지 목련이 피어서 봄이 왔다. 목련이 피어서 봄이 온다. 어디엔가늘 대신 매맞아 아픈
신호래 가수 박경아 가수의 목련에게 미안하다 들어봤습니다. 한산 소곡주 안진뱅이 술이라고 들었어요. 그 술을 먹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앉는데요. 아, 왜요? 왜 사투리가 제가 방송 중에 사투리가 없어서 좀 서운했나요? 아, 칸요. 안 그래도 허전했는데. 아, 제 한산 소곡주 한번 맛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웅포대교 건너면은 있거든요. 한산 소곡주. 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건너 가볼까요? 마르꽃 연서 신개옥. 낮부터 하늘을 지키던 한 달이 노란 빛을 더해갑니다. 품을 내어준 하늘엔 흰 구름이 잠들고 햇집으로 허리를 동인 텃밭 배추들 달빛 닮은 속을 채워갑니다. 부쩍 차가워진 밤이슬에 당신이 좋아하시던 가을무도 제법 단물을 머금었습니다. 흔들리는 꽃잎에서는 철늦은 풀벌레 한 마리 밤새 울고 달가닥거리는 마음 곁으로 바람이 불고 입이 물들고 어제보다 선명해진 별이 흐릅니다. 그곳은 여전한가요? 꿈길이라도 다녀가실까? 창문 밖 처마 밑엔 향기 가시지 않는 마른 소국 한 다발 걸어두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가을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움은 늘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던 새봄의 꽃들도 그렇겠지만 가을은 풍경 모두가 예사로 보이지 않죠. 저의 어머니 길이 가을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낮부터 떠있던 낮달도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국화 한 송이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 계절이죠. 아버지 모습도 여전히 고향집 마당에서 인자하고 환한 웃음으로 반길 것만 같고요. 그 마당에서 형제들 함께 뛰놀던 옛일도 선명하죠. 유맘때면 붉게 익어가던 감나무도 그립기만 합니다. 텃밭을 매만지던 손길 하나하나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저는 자주 마음은 그곳에 머무는 중이랍니다. 마른 소국 한 다발로 그리움을 전하고 싶은 가을이었습니다. 수감되다. 김송. 이사 온 지 이틀, 베란다에 나섰다가 문이 잠겼다. 새 집은 아직 새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베란다에 가두었다. 1초 만에 덜컥.
유리창 너머 렌즈 위에는 곰솥이 끓는데 식탁 위 휴대폰이 내게로 손을 내미는데 얇은 유리문 한 장이 성벽이다. 노란 별을 차책으로 읽는 밤. 어둠이 전신주 아래 고양이를 덥석 물고 정숙자의 사진 1초 모기를 읽다가 층층이 쌓인 어둠 속 1초는 어떤 모습인가. 으스스 한기가 밀려오고 나는 줄곧 1초씩 밀어냈다. 곰솥이 졸고 맞은편 건물에서 잠을 깬 비둘기들 각자 1초씩 물고 후드득 날아간다.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사랑이 처음은 아니지만 꽃다운 청춘도 아니지만 나를 찾아온 반가운 느낌 주위의 시선 부끄러 망설이네요 지금 내 사랑은 두려운 것도 없다 법도 없다 주름진 가슴을 쫙 펴라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나를 찾아온 반가운 느낌 주위의 시선 부끄러 망설이네요 지금 내 사랑은 두려운 것도 없다 법도 없다 주름진 가슴을 쫙 펴라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올해 발표되었던 2018년도에 발표되었던 김철민의 괜찮아 였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방송에서 초대 가수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곡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심해서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많이 섹시한가요? 더 매력적이에요? 계속 이 목소리 해야 돼요? 어떡하지? 좀 있으면 다음 주에는 이 목소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이게 목련차 계속 마시고 있어요. 맛이요? 좋아요. 아주. 맛있어. 아, 유혜경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목련꽃차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유인의 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집안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이 무서워 당신을 따라 나선 나는 유기된 소녀였습니다. 전쟁터 위안수가 공장이라고요? 불타오르는 분노와 시퍼런 슬픔이 정신을 찢고 몸은 만시창이로 생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피망으로 얼룩진 몸이 병들고 정신은 찢어져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오늘 방송 초대 작가였던 권순자 시인님의 증언 3 중에서 일부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머님들의 하루가 다르게 살아계신다는 그 희망이 점점 줄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일본 관계자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살아계시는 동안 명예와 그 적절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초대 작가 권순잔 시인님의 1000개의 눈물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겸의 문화방송 38번째 방송이었어요. 진행의 이용겸 방송가였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잘 자요.